여러분 상상이나 가시나요? 대한민국 돈은 다 쥐고 있다는 재계 1위 회장님이 비행기 1등석에서 갑자기 숨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없고 약도 안 듣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입사한 지 고작 3개월 된 새파란 수습 승무원이 회장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짜고짜 회장님의 뺨을 잇는 힘껏 후려쳤지 뭐예요. 과연 이 승무원은 미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심장이 쫄깃해지는 비행기 속 숨막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호텔이라고 불리는 엘항공의 뉴욕행 퍼스트 클래스는 그 명성답게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마저 아득하게 들릴 정도로 실내는 적막했고 은은한 조명은 승객들의 편안한 휴식을 돕고 있었죠. 이곳에 탑승한 승객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VIP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재계 서열 1위인 대한그룹의 강철중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넓은 가죽 시트에 몸을 깊이 묻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구름바다를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곁을 지키는 김비서는 회장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연신 눈치를 살피며 태블릿 PC로 빽빽한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해 드릴까요? 셰프가 특별히 추천한 안심 스테이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비서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강 회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의 승낙을 보냈죠. 한편 갤리라고 불리는 조리실에서는 입사 3개월 차 수습 승무원인 서윤이 잔뜩 긴장한 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첫 장거리 비행에 VVIP인 강 회장이 탑승했으니 그녀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답니다. 선배인 박 사무장은 매의 눈으로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혹시나 실수라도 할까봐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죠. 서윤 씨, 접시 온도는 확인했어? 회장님 식사는 1도 차이에도 맛이 변한다는 거 몰라? 박 사무장의 핀잔에 서윤은 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정적이 감도는 가운데 강 회장의 테이블 위로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와 붉은 와인이 서빙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포크와 나이프를 들어 고기를 썰어 입으로 가져갔고 와인 한 모금을 곁들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접어들어 기체가 흔들림 없이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두가 안심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고도 없는 엄청난 충격이 비행기를 강타했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기체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선반 위의 물건들이 덜그럭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순식간에 평화롭던 퍼스트 클래스는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와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승무원들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서윤 역시 갤리 벽을 짚으며 간신히 넘어지는 것을 면했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안전벨트 확인하세요. 박 사무장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더 끔찍한 상황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강 회장이 갑자기 자신의 목을 부여잡으며 괴로운 표정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체 흔들림에 놀라 삼키려던 고기 조각이 기도로 잘못 넘어간 것이었죠. 강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고 숨을 쉬지 못해 컥컥거리는 소리만이 기내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강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처절해 보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김비서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김비서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퍼스트 클래스를 가득 채우며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제 막 평온했던 하늘 위의 호텔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생사의 갈림길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김비서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에 퍼스트 클래스에 우아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또 도와주세요. 회장님이 숨을 안 쉽니다. 누구 없어요?
그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발을 동동 구르며 복도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냉철하게 회장님을 보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죠. 이 소란을 듣고 갤리에서 업무를 보던 박 사무장이 황급히 승객석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비행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녀의 예상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강 회장이 얼굴을 붉게 물들인 채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었으니까요. 박 사무장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그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매뉴얼과 의전을 목숨처럼 여기던 그녀였지만 정작 VIP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겁니다. 사무장님, 의사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김 비서가 박 사무장의 팔을 거칠게 흔들며 재촉해서야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기내 방송부터 해. 박 사무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후배 승무원에게 지시를 내렸고 곧바로 다급한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분들 중 의사나 간호사가 계신다면 지금 즉시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애타는 마음을 담아 반복해서 흘러나왔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겁고 끔찍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탑승객 명단을 미친 듯이 뒤적였지만 불행하게도 이날 비행기에는 의료진이 단 한 명도 탑승하지 않았던 것이죠. 시간은 야속하게도 1분, 1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강 회장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달아올랐던 강 회장의 얼굴은 어느새 거무튀튀한 보랏빛으로 변해가는 청색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키려 필사적으로 입을 뻐끔거렸지만 꽉 막힌 기도는 바늘구멍만 한 틈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테이블볼을 움켜쥐는 바람에 남은 접시들이 와장창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소란에 놀란 다른 구역의 승객들까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싸우나? 어머, 저기 사람 쓰러진 거 아니야? 승객들이 통로로 몰려나와 웅성거리며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현장은 돛대기 시장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통제가 전혀 되지 않는 이 난장판 속에서 수습 승무원 서윤이 구급상자를 어깨에 메고 인파를 뚫으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간호대를 다니다 온 경험이 있어 본능적으로 상황의 위급함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비켜주세요. 잠시만요. 응급 상황입니다. 서윤이 목이 터져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흥분한 승객들과 당황한 선배 승무원들의 등에 가려 강 회장에게 접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박 사무장은 여전히 매뉴얼 책자를 손에 쥔 채 어떡하지만 연발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그 사이 강 회장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며 뒤집히기 직전이었고 몸의 경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저 멀리서 힘없이 늘어지는 강 회장의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어. 서윤의 머릿속에 불길한 경고음이 삐에서 하고 울리는 듯 했습니다. 객실 안이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던 그때 굳게 닫혀있던 조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음에 짜증이 잔뜩 난 부기장 최민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콧대 높은 인물로 자신의 완벽한 비행 스케줄에 오점이 생기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었죠. 민혁은 사경을 헤매는 강 회장을 걱정하기는커녕 우왕좌왕하는 승무원들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도대체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빨리 상황 정리 못해? 그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정신없던 승무원들이 흠칫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민혁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듯 섣부른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환자 편안하게 눕히세요. 공간 확보하고 CPR 심폐소생술 준비해. 그것은 기내 응급처치 매뉴얼에 나오는 심정지 환자 대응법이었지만 지금 강 회장의 상태와는 맞지 않는 최악의 지시였습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 환자를 억지로 눕히게 되면 중력 때문에 이물질이 더 깊숙이 들어가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열과 계급이 깡패인 조직 사회에서 부기장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박 사무장을 비롯한 다른 승무원들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며 강 회장의 의자를 뒤로 젖히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구급 상자를 꽉 쥐고 있던 서윤의 머릿속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지금 회장님을 눕히는 건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서윤은 선배들이 의자를 젖히려는 찰나 다급하게 몸을 날려 강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눕히시면 안 돼요. 기도가 더 막힙니다. 서윤의 절박한 외침이 퍼스트 클래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감히 수습 따위가 부기장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극상이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박 사무장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서윤, 너 미쳤어? 비켜. 부기장님 말씀 안 들려? 박 사무장은 거친 손길로 서윤의 어깨를 잡아채며 뒤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서윤은 비틀거리면서도 강 회장 앞을 떠나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며 버텼습니다. 사무장님 제발이요. 지금은 하임리히법을 해야 해요. 눕히면 정말 돌아가십니다. 서윤이 애원하듯 소리쳤지만 권위에 젖어있는 그들의 귀에는 그저 철없는 신입의 반항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강 회장의 고개는 힘없이 뒤로 젖혀졌고 흰자위가 보일 만큼 눈이 뒤집히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1초 뒤에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민혁은 삿대질을 하며 보안요원을 호출했습니다. 보안요원, 뭐하고 있어? 당장 저 미친 여자 끌어내. 저벅저벅 다가오는 보안요원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서윤은 짧은 순간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물러나면 징계는 피할 수 있겠지만 눈앞의 사람은 확실히 죽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고집을 피우면 회장님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 잘리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까지 당할 수도 있었죠. 서윤은 질끈 눈을 감았다가 뜨며 파랗게 질린 강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규칙은 없어. 내가 책임진다. 서윤의 눈빛이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징계도 해고도 그 어떤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자신을 잡고 있는 박 사무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평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하극상이었지만 지금은 예절보다 사람의 목숨이 먼저였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처벌받겠습니다. 서윤은 짧은 사과를 남기고는 곧장 강 회장의 등 뒤로 돌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축 늘어진 강 회장의 허리를 양팔로 힘껏 감싸 안고 하임리히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을 대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싼 뒤 강하게 위로 당겨 올리는 동작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에서 배우던 실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강 회장은 풍채가 좋고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었고 반면에 서윤은 체구가 작은 여성이었습니다. 제발 나오라고. 서윤이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강 회장의 몸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의식을 잃어 축 늘어진 성인 남성의 무게는 바위처럼 무거웠습니다. 서윤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혔고 팔 근육은 터질 듯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강 회장의 목에 걸린 이물질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야속하게도 그의 고개는 점점 더 아래로 떨구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부기장 민혁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당장 그만두지 못해? 보안요원, 저 여자 당장 끌어내서 수갑 채워. 민혁의 호통 소리에 건장한 보안요원들이 곤봉을 쥐고 서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서늘한 공포가 스쳤지만 그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손을 놓으면 강 회장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임리히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윤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방법이 없어. 힘으로는 안 돼. 그렇다면 순간 서윤의 뇌리에 응급처치 수업대 스치듯 들었던 예외적인 상황 대처법이 떠올랐습니다.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주어 순간적으로 근육을 수축시키면 기도를 막고 있는 이물질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이론이었죠. 물론 이것은 정식 의료 행위가 아니었고 자칫 잘못하면 폭행으로 오해받아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도박이었습니다. 보안요원의 손이 서윤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윤은 하임리히법을 하던 손을 풀고 오른쪽 손바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체중과 회전력을 실어 강 회장의 뺨을 향해 사정없이 내리꽂았습니다. 짝!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날카롭고 거대한 파열음이 퍼스트 클래스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강 회장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갈 정도였죠. 순간 기내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달려오던 보안요원도 삿대질하던 민혁도 울고 있던 김비서도 모두 입을 벌린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승객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헛바람을 들이키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회장님의 뺨을, 그것도 일개 수습 승무원이 있는 힘껏 후려갈긴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요. 서윤의 손바닥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 회장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그 짧은 찰나의 침묵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충격적인 따귀 소리에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부기장 민혁은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거 테러리스트야. 당장 체포해.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고 손가락은 서윤을 가리키며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명령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윤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서윤은 차가운 기내 바닥에 무릎을 꿇려지고 말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살리려던 손은 이제 흉악범처럼 포승줄에 묶일 처지가 된 것입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 기막힌 상황을 놓칠세라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나왔고 미친 승무원이 회장님을 폭행했다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팔이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강 회장의 상태가 더 걱정되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강 회장은 여전히 미동조차 하지 않고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죠. 아, 실패한 건가? 난 이제 끝났구나.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 돌며 절망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보안 요원이 서윤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듯 고요하던 강 회장의 몸이 갑자기 컥 하는 소리와 함께 크게 들썩인 것입니다. 마치 고장난 풀무가 다시 바람을 들이켜듯 강 회장의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곧이어 강 회장은 기침을 토해내며 바닥을 향해 무언가를 뱉어냈습니다. 투둑. 그의 목을 꽉 막고 있던 딱딱한 안심 스테이크 조각이 바닥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 작은 고기 한 조각이 대한민국 재계 1위 회장의 목숨을 쥐고 흔들었던 셈이었죠. 이물질이 빠져나오자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히익, 히익하는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보랏빛으로 변해버렸던 강 회장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붉은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멈췄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을 거칠게 제압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의 손에서도 스르르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들도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넋을 잃고 만 것이죠. 민혁은 입을 떡 벌린 채 뒷걸음질 쳤고 승객들은 촬영하던 핸드폰을 내릴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내의 모든 시선은 바닥에 뒹구는 고기 조각과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강 회장,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서윤에게로 쏠렸습니다.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이 생명의 은인이라는 영광으로 바뀌는 짜릿한 반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을 둘러싼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짓은 힘이 없었지만 그 어떤 호통보다 무겁고 단호한 멈추라는 명령이었죠. 보안 요원들은 화들짝 놀라며 서윤을 잡고 있던 손을 황급히 놓아주었고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온매무새를 다듬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강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까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환자에게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숨 쉬는 건 좀 편해지셨나요? 서윤은 능숙한 손길로 강 회장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며 동공 반응을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던 사람이 순식간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의 모습으로 변모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부기장 민혁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오판으로 회장이 죽을 뻔했고 자신이 쫓아내려던 말단 직원이 회장을 살려냈으니 그의 자존심과 앞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민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승객들의 눈을 피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계속해. 난 조종실 가서 보고해야 하니까. 그는 비겁한 변명을 남기고는 도망치듯 칵핏 조종실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너클 놓고 있던 김 비서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수건을 가져와 강 회장의 입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김 비서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강 회장은 대답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을 뿐이었습니다. 기내 바닥은 강 회장이 토해낸 이물질과 쏟아진 와인, 깨진 유리 조각들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이라면 코를 막고 피했을 그 자리를 서윤은 아무런 불평 없이 맨손으로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강 회장이 미끄러질까봐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며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든 채 이 감동적인 뒷수습 장면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었죠. 어느 정도 기력을 찾은 강 회장은 개슴츠레 눈을 뜨고 자신의 발밑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은 자신이 맞은 것처럼 붉게 부어 있었고 유니폼은 땀과 오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명품 옷을 입은 사람보다 눈앞에 작고 당찬 승무원이 더 빛나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아주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다. 100마디 말보다 더 묵직한 진심이 담긴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반면 조종실로 도망친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본사 상황실에 무전을 날렸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기내 난동 발생. 승무원이 VIP를 폭행하여 제압 중이었음. 착륙 즉시 경찰 대기 바람.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서윤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끔찍한 거짓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있었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더러운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장장 14시간의 비행을 마친 L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거친 타이어 마찰음을 내며 착륙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멈췄어도 기내의 긴장감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폭풍전야처럼 더 무거워졌습니다. 탑승교가 연결되고 기체 문이 열리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공항 경찰대와 대한그룹 비서실 임원들이 본물 터지듯 기내로 들이닥쳤습니다. 부기장 민혁이 미리 보낸 회장님 폭행 및 기내 난동이라는 거짓 보고 때문에 비상이 걸린 것이었죠. 검은 양복을 입은 임원들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진입했고 그 뒤를 경찰들이 곤봉을 쥔 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초조해하던 민혁은 경찰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나가 서윤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감히 회장님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린 범인입니다. 당장 체포하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악에 받쳐 있었고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열함 그 자체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임원들은 서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감히 내가 우리 회장님 옥체에 손을 대? 내가 제정신이야?
한 임원이 서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경찰들은 서윤의 팔을 낚아채 수갑을 채우려 했습니다. 서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라 반항할 힘도 없었고 그저 담담하게 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뒤쪽 좌석에서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죽다 살아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한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김 비서의 부축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나 서윤을 위협하던 임원들과 경찰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저 미친 승무원이. 임원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강 회장의 불같은 눈빛에 압도되어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미친 건 저 승무원이 아니라 바로 자네들이야.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 강 회장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숨어있던 민혁을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저놈은 도망치기 바빴고 나를 살린 건 오직 이 아가씨뿐이다. 강 회장의 서슬퍼런 증언에 기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사색이 되어 회장님. 그게 아니라 규정상. 하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 기장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봤어요. 여기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응급처치하는 걸 기장이 방해했다고요. 승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민혁의 만행이 담긴 영상을 임원들과 경찰들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 속에서 민혁은 환자를 방치하고 소리만 지르는 무능한 관리자의 모습 그대로 박제되어 있었죠.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대한그룹 임원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180도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윤에게 고함을 지르던 임원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은인인 줄도 모르고 결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임원들이 줄줄이 서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경찰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혀를 차며 경찰에게 민혁을 가리켰습니다. 저놈 허위 신고에 직무유기로 당장 잡아넣어. 내 변호인단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거야. 결국 수갑은 서윤이 아닌 고개를 푹 숙인 민혁의 손목에 철컹하고 채워졌습니다. 민혁은 경찰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승객들은 통쾌함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고개 숙인 양복 입은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옥 같았던 비행이 끝나고 드디어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승객들이 촬영했던 그날의 영상이 SNS와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죠. 재벌 회장님 뺨 때린 20대 승무원, 심정지 회장 살려낸 기적의 싸대기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 어디 감히 어른을 때리냐며 혀를 차던 사람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는 모두 서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이 민혁과 박 사무장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 같았으니까요. 여론은 들끓었고 L항공 홈페이지에는 서윤을 칭찬하는 글이 수천 건이나 올라와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반면 비겁하게 도망치고 거짓 보고까지 했던 최민혁 부기장과 상황 판단을 못했던 박 사무장에 대한 비난은 폭주했습니다. 결국 L항공은 긴급징계위원회를 열어 최민혁을 파면 조치하고 박 사무장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통쾌한 결말이었죠. 사건이 있고 며칠 뒤 서윤은 대한그룹 본사의 회장실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으리으리한 집무실에 들어선 서윤은 조금 긴장한 듯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서 오게. 내 생명의 은인이 왔구먼. 강 회장은 서윤의 두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난 지금쯤 향 냄새 맡고 있었을 거야. 그 용기 내가 평생 잊지 않겠네. 강 회장은 서윤에게 감사패와 함께 두툼한 포상금을 전달했고 L항공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서윤의 특별 승진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수습으로 썩히면 안 되지. 당장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1등석 전담 승무원으로 발령 내게. 회장님의 한마디에 서윤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실수투성이 수습 딱지를 떼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L항공의 간판 승무원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국장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그 사이로 익숙한 유니폼을 입은 서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바닥만 보고 걷던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캐리어 손잡이를 당당하게 쥐고 또각또각 경쾌한 발소리를 내며 걸어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그 뺨 때린 승무원 아니야? 하며 수군거리고 알아봤지만 서윤은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죠. 방송국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여기저기서 알아보는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녀는 들뜨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공항의 조명을 받아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장인의 이름표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낸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늘 위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생명을 위해서는 어떤 규칙도 뛰어넘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서윤은 깊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새로운 비행을 위해 게이트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당당한 뒷모습 위로 우리 시대가 진정으로 원했던 작은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희망찬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